자, 안녕하세요. 명시한 최원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간경화 간암치료 환자분의 후기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편, 음식 편입니다. 우선은 환자분과 인터뷰한 동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좋아졌다가 네. 한 번 안 좋아졌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네. 어린이날이랑 네. 어버이날이랑 가족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 애들 좋아하는 음식 먹이고 또 네. 어른들, 부모님들 뭐 외식하고 뭐 이랬더니 네. 또 그걸 참지를 못하고 또 한 번 먹었다가 먹었다가. 치료된 게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그때 또 한의원에서 또 다시 치료하고 이러고.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뭔가 이제 음식을 조심하시다가 갑자기 또 뭔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그런 걸 좀 먹었죠. 드시고 나서 네. 그렇죠. 간의 충격이 많이 온 거죠. 그렇죠. 짜장면 먹고서 그때 혈변했다고 맞아요. 또 짜장면 원장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납니다. 왜 그거 먹었냐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 치료해갖고 또 넘어가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맞아요. 먹는 거 그런 진짜 거를 중요합니다. 알면서 새벽에 자꾸 부스럭 소리 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 역할이 중요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옆에서 음식을 잘 챙겨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옆에서 사모님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알레르기 치료하다가 음식을 어기는 경우에 확실히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중증 환자일수록 알레르기를 치료하더라도 음식을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중증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웬만하면은 먹고 나서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심하면은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질병군들이 있는 거예요. 간경화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나아지긴 한 게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쪼개 그렇게 먹으면은 이게 네. 확 왔었는데 네네. 지금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영향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영향이 먹으면 안 덜 되는데 해줬죠. 네, 영향이 덜 해줬죠. 그렇죠. 네, 충격이 확실히. 덜 하죠. 그것 치료-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네. 힘들고 이러진 않고. 치료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의 차이는 명확하실 건데 그래도 조심한 조심해야 것과 되는 거죠. 조심 안 한 거의 차이도 명확하거든요. 제일 좋은 결과는 치료하고 조심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원래 옛날에는 곡물로 만든 죽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곡물죽이나 아주 일부의 야채나 유기농 야채 과일로 만든 주스나 이런 것들을 간경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자연식 합니다. 제가 알아서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비슷하게 먹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따로 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결과가 좋잖아요.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식사도 괜찮았다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했더니 좀 더 도움이 되었다 할 만한 것이 혹시 있으시면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원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거 뭐 아니면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네. 게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아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곡물, 조랑 수수랑 콩 이렇게 율무 그런 들은 곡물로 만들어진 미음식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만들면 좋은데 만들어 봤거든요. 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시간이 한 3일을 계속 끓이고 갈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파우치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파우치 나온 거를 네. 저희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거를 남편이 첨가물이 전혀 안 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효소식이거든요, 미음식.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올 때 혼자 네. 있을 때는 예. 저희가 못 챙겨주니까 그걸 싸갖고 와요. 그러면 네. 이제 커피포트에 데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마시고 밥도 황칠밥을 지어서 먹어요. 아. 네, 그 곡물들을 다 넣어서 네. 황칠이 독소를 제거하는 네. 게 있어서 네. 그걸로 이렇게 몇 번을 따뜻한 물로 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황칠을 넣어서 밥을 지어서 네. 그걸 이제 꼭꼭 씹어 먹고 그렇게 하고 황칠이나 뭐 이렇게 그런 물들은 수시로 계속 먹고 있어요. 물처럼 그냥 마시고 네. 있어요. 그리고 뭐 그 효소식 할 때는 네. 살코기 아. 네, 흰살 생선이나 흰살 생선. 살코기 조금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기름 엽게요. 네. 단백질 기름이랑 하고. 피랑 다 뺀 수육이던 형태든지 네. 아니면 생선이든지 예.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그렇죠. 조금씩. 결국에는 이제 간경 환자분들은 일단은 곡물이 네. 기본이 돼. 당연히 밀가루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곡물이나 일부에서 소량의 콩, 깨 이런 것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발효식이나 이제 효소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름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흰살 생선이나 살코기 위주로 이렇게 드시기도 했고, 과일 이제 조금 드셨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지금도 쭉 그렇게 드시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최대한 장을 살려서 이제 면역이 좋아져서 네. 간도 회복되는 네. 식사. 인스턴트는 안 먹고 음, 음료수 딱 끊었어요. 네. 설탕 음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공 감미료 음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가 치료하면서 느낀 건데, 네. 베이킹 파우더, 인공 감미료, 식품 첨가물, 음. 이런 알러지가 치료가 오래 걸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과 컨비네이션 할 때도 그런 치료가 오래 걸렸어요. 결국 오래 걸렸던 치료라는 거는 몸에서 그게 오래 알레르기로 작용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결국에 이제 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먹기 네. 전에 이게 저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다 샘플을 갖고 와서 다 검사를 했었잖아요. 네. 검사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괜찮아요. 저한테 몸에 괜찮다. 만약에 그 맞아요.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치료를 했겠지만은 그게 이제 괜찮다. 이거 드셔도 된다. 드셔도 된다. 다 허락받고 마시는 네. 물도 다 허락받고. 지금은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다 몸에 맞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드실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보셨죠? 오늘은 어떤 걸 먹어야 간경화나 간암이 낫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후기의 주인공은 황칠밥, 곡물 효소, 미음식을 드시고 회복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분은 이거 드시고 나았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해서 모든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잘 낫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알러지라는 건 개인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간경화 환자는 많은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들이 더 잘 올라오니까 환자분이 드시는 식재료에는 절대로 알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꼭 치료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러지가 없는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무조건 간이 낫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이것은 알러지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간에 해를 주지 않는다, 그 정도의 말인 겁니다. 음식일 뿐이지 이걸 먹고 낫는 치료약이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뭘 먹고 간이 좋아졌더라 하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오로지 그분 본인의 경험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먹으면 간이 회복됩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을 찾겠다? 불가능하죠.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에 해만 입히지 않아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간이 나쁘면은 해독이 안 되고요, 알러지 반응이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 먹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간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발 홍삼 먹지 마라, 한약 먹지 마라, 영양제 먹지 마라 하면서 아주 질겁을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나았다는 말에 괜히 부안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한테 가지고 오세요. 명태한 체원장에게 가지고 오시면은 다 확인해 드립니다. 드시는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다 검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유기농 재배해서 우려냈어요. 이런 정체불명의 건강접도 다 알러지 검사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은 자기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 알러지를 다 체크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간에 해가 되지 않게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지 그런 기반 위에서 알러지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식이요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알러지 치료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무슨 다른 치료를 하셔도요, 효과가 안 납니다. 어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무슨 치료하는 것에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마세요. 치료만 하신다고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간암, 간경 환자분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저염식을 해야 되고, 누구는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이 나쁠 때는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영상을 제가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지만 지식이 있어도 매일 손수 음식을 해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식품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아무런 지식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라오는 글만 믿고 이거 먹고 나았더라, 이런 게 좋다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권해주는 식이요법이나 제품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맞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식사법 재료가 알러지가 있으면은 꼭 그 재료부터 먼저 알러지 치료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호전이 쉽지가 않아요. 왜 누구한테는 좋은 건데 누구한테는 안 맞는 일이 생기죠? 체질. 글쎄요, 알러지가 있는 재료를 그냥 무분별하게 드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간경화나 간암이 있는 분들 절대로 남이 하는 말만 믿고 식이요법 아니면 어떤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 이 말을 드렸고요. 꼭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알러지가 있으면 치료 후에 드셔야 된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드셔야 하는 식사법 레시피도 따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